조국 대표인데 합당 무산 이후 이른바 명청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나를 문어게인이다라고 비방한다. 순혈주의는 자해의 길이다. 라며 민주당 내 특정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어게인이 논란이군요. 조국 대표. 문어게인을 만들어 나와 정청래를 비방한다. 여기서의 문어게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어게인이겠죠. 뉴 이재명 내세워 찐명 행세하며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 배우가 의심스럽다.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 니들 배우 있지? 배우에 누구 있지? 이런 거예요. 그 배우 누군지 아는 듯한 그런 뉘앙스다라는 일각의 정치권 해석도 있습니다. 염두에 뒀다. 조국 대표가 특정인을. 순혈주의, 자해의 길이다. 유독 대통령을 파는 자들 조심해야 한다. 지금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 당내 모임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했는데 그 2턴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나를 문어게인이라 부르는 이른바 대통령을 파는 친명 순혈주의자들 자해의 길이다. 배우 누구냐? 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문어게인.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어게인이에요 이번엔? 글쎄요, 이제 조국 대표가 부상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국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나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조국 대표는 민주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국 대표는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다른 당이네요.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조국 혁신당에 조국 빼면 뭐가 남습니까? 혁신이 남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혁신이 남죠. 그러면은 조국당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순혈주의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국 혁신당에 조국이 없으면 순혈주의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누가 생각나냐면 전 대변인이 거의 울면서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랬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정당이 1, 2, 3가 있는데 넘버 3가 조국혁신당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순혈주의가 가장 강한 정당이 제 눈에는 조국혁신당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하지만 제일 강한 데는 역시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당수가 지금 그 순혈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조국혁신당의 마음 떠나가지고 민주당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네. 명청 갈등의 국면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 심상치 않는데 지난 20일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합당 제안 이후 상황에서 갑자기 민주당 내부에서 격렬한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른 쪽을 갑자기 반명으로 내쳐버린 거죠. 허위 조작 정보를 활용한 비판, 또는 모욕, 욕설, 또는 분열을 조장하는 갈라치기 이런 거는 최악의 행태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문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을 모질게 공격했던 또 손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의 그 조짐이 보인다. 이건 강력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반 시민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 이재명을 내세웠던 손가락 혁명군 손가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지 않았냐. 지금도 특정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며 강하게 재차 이 민주당 내의 이 친명 그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반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른바 친명 그룹 내에서 대통령 팬클럽인 제명이나 마을에서는요. 정청래 대표를 쫓아냈습니다. 이것도 심상치 않아요? 대통령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분란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대표, 딴지는 저 김어준 씨 저기죠. 민심의 척도인 듯 얘기하는 당대표, 이성윤을 임명해서 분란을 가중시켰다. 정청래 이성윤을 강퇴시켰습니다. 투표 결과 81.3%,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를 시켰습니다. 졸지에 여당 대표가 당대표가 대통령 팬카페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친명과 친청계 내지는 친문계가 굉장한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를 쫓아냈다.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우리를 문학인이라고 불러? 너네 특정 세력 있는 거지? 손가락 혁명군 그때지? 라고 비판하고 있고 친명 쪽에서는 쫓아냈습니다. 당대표를. 보통 일은 아닌데요. 합당 논란이 워낙 감정적 논쟁까지 번진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일단 봉합은 됐어도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당원들 간에도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면서 신뢰가 좀 흔들린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우려되는 게 조국 대표 같이 양 당의 어떤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저렇게 분열주의적 상황을 비판을 한다고 하면서 발언 자체가 그런 내용이어서 그게 전 더 우려된다고 보는데요. 조국 대표로서는 합당 과정에서 이 논란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관련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마음에 상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입장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그 논란을 봉합하고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자라는 쪽으로 일단 정리된 거고 합당 논의는 추후 이어가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봉합하고 수습하고 지방선거로 매진할 이때에 논란을 붙이기는 발언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이후에 합당 논의까지 뭐 전제하거나 이번 합당 논란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한 어떤 걸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독자적으로 가야 될 어떤 지방선거의 이해관계에 따른 어떤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만약 그런 목적에서 하시는 발언이라면 지금 그 시점에 이게 민주당이든 이재명 정부든 조국혁신당이든 전체 민주 진영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로 회복하는 이런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원들은 네. 격하게 갈등할 수 있고 대립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얼마든지 그런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있는데 당대표 쫓아내도 된다. 쫓아낼 수도 있죠. 그게 당원들의 뜻이라면 네. 그게 당원들의 뜻에 반해서 당대표가 의사결정하고 간다면 당원들의 직결된 의사가 그렇게 모아지면 뭐 그런 상황은 과거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게 일부의 사실 가정이나 추정 그게 위험한 건데 조국 대표도 배후에 어떤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저런 발언을 하면 당원들이 더 자극을 받고 그래서 오히려 이 갈등이 확산되고 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굳이 왜 이 시점에서 저런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당내 권력 투쟁 또 진영 내에서 합당을 둘러싸고 또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어떤 지지를 얻는 분이 당권이든 합당에서 뭐 더 좋은 지위를 점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해야 되지만 지금 시점은 힘을 모으고 합당 논란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전열을 정비해야 할 때이지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갈등 요인을 자꾸 부추기면서 확대시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국 대표 발언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입니다. 그 가운데 차기의 정청래 대표와 당권을 두고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연속 집권이 이어지지 못해 당정관계 불협화음이 있었다. 당정관 틈을 두고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성공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이랑 멀어지려고 하거나 대통령이랑 차별점을 두려는 사람들은 성공 못할 거야. 라는 경고로도 들립니다. 친명과 친청계의 어떤 감정의 골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